예? 근데 나는 죽었는데 문재인은 살았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 서명이 완료되면 절대 나한테 총 못 쏴요. 예? 이거 좀 비밀인데 난 이게 참 말을 나는 참지를 못해가지고 청와대 그 경호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지금 청와대 비닐 텐트를 쳐놓고 우리 저 의원님 우리 청와대 비닐 텐트에 한번 와주세요. 나하고. 예, 꼭 격려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 대통령만 들어줄게, 내가.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저 선거하는 거하고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요. 솔직히 내가 속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김진태야, 솔직히. 네?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데, 김진태 의원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날 시작되었는가? 봄날에 꽃이 필 때 그때가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의 대선배 되시는 김승규 장로님이 계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1시간 통화했는데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저 사람은 난 잘 만났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다 하는 사람을 내가 3사람 만났는데 첫째는 누구냐? 김중곤 목사님이었습니다. CCC 호남 출신. 그 얘기는 내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 테니까 유튜브를 잘 보고 공부하시고 이미 내가 해놓은 게 있어요. 너라 TV에 들어가면 김중곤은 누구인가 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보시면 알고. 두 번째가 박세직이었습니다. 박세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조선인민공화국 돼버렸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공부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가 지금 살아있어요. 2분은 돌아가셨고 바로 그분이 김순규입니다. 이 김순규는 전라도 광양에서 태어났어요. 3대 장로님 아들이야. 근데 연순 반란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처형하려고 앞문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가 뒷문으로 도망가서 경상도 김해까지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승규 장로님이 아버지를 찾으러 갔어. 갔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갔으니까 그 산을 넘어서 누워서 발에 박힌 가시를 빼고 있더래요. 동네 주민들이. 가시를 다 빼고 있더래요. 그 한 사건으로 김승규는 영원한 극우의 극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를 오해한 거야. 전라도니까 무조건 좌파인 줄 알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네. 그리고 국장원장을 임명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긴 얘기가 있는데 풀스토리 있는데 다음에 얘기해드리고 청와대의 비서들이 국무회의한 내용을 그 다음날 평양으로 다 넘기는 거야. 노무현 때. 이걸 김승규 장관이 잡은 거야. 국정원장. 잡아가지고 그 핵심 세력인 1심의 사건을 딱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니까 56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라 그러더니 책상을 치면서 말이야. 왜 간첩을 잡았냐고! 김승규 장관이 뭐라 그래요?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시키지도 않는지 당장 못 벗어나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쫓겨났거든. 그것도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밤잠 못 잡니다. 근데 요거 좀 자세한 얘기인데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안 한 얘기나 해드릴게요. 그 바로 김승규 장로님은 나 누구 소개로 만났냐? 돌아가신 바로 김중곤 목사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여의도의 레싱턴 호텔로 오라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장로님, 정가훈 목사인데 일반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정가훈 목사가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장로님은 무조건 정가훈 목사를 도우세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이래요. 김승규 장로인데 목사님이 하는 애국운동을 완성하려면 꼭 김승규 장로하고 함께 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소개했어. 그리고 갔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까지냐? 새벽 1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 3시간 반까지. 그 내용이 뭐냐? 자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갔더니 청와대에서 갔더니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관 시켜주는데 못한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왜 못하는 거죠?
대통령님은 보니까 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3대 장로의 기독교에 태어나서 일생 법조인으로 살았는데 보안법은 통일될 때까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노무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저 문재인 이 계좌색하고는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 뭐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안법은 국회에다 맡겨놓고 법무부 장관을 좀 수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국회는 한나라당도 있으니까 보안법은 없어지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1년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이가 터키 가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서 보안법은 칼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던져야 된다. 이 말을 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하고 한 약속을 어기냐 이거요. 김성규 멋쟁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 노무현하고 원수질 생각하고 뭐 원수고 자시고 뭐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요.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보안법 폐지하려고 집요하게 달라고 하는데 김성규가 막아낸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또 전화가 왔더래요. 노무현이가 전화 와서 장관님 저녁에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청와대로. 이 노무현은요 사람을 장관 시킬 때 꼭 이렇게만 한대요. 전화를 직접 한대. 직접 누가 시켜서 안 하고 전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한대. 청와대에 식사하러 한번 오시죠. 이게 뭐냐 장관 시켜준다는 신호야. 그게 들어갔더니 국정원장을 좀 해달라고 해요. 아니 먼저 번에 안 봤냐고요. 나는 법무장관도 안 하는데 왜 국정원장 또 하니까 호남에 사람이 없어. 호남에 너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야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국정원장을 갔더니 가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세상에 국정원에 간첩 잡는 부서를 싹 다 없애버리고 물어봤대.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 안 잡고 뭐 하냐 그랬더니 경찰로 넘겼다. 국정원은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어떻게 했냐. 경찰에는 간첩 잡는 부서를 내년에 제대할 할아버지 노인들만 거기다 넣어놓고 예산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간첩 잡는 기능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우리 장로님이 울었대요. 하나님 나라 망했습니다. 나를 임명해 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간적 의리를 생각해야 되는지 국가와 민족이 먼저인지 그랬더니 성령이 김성규 대단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문 딱 잠궈놓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성령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개인적 인간 의리보다가 국가와 민족이 먼저니라. 응답을 받고 출근을 해서 일반 부서를 국정원에 빼가지고 간첩 잡으러 시켰더니 간첩 잡는 기술을 잊어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전두환 때 은퇴한 할아버지들을 불러서 알바를 시켜가면서 후배들에게 간첩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라 해서 6개월을 수사를 딱 시켰더니 당장 구속해야 될 사람이 56명. 이게 바로 1심이에요. 1심에. 이걸 잡는다고 딱 선포했더니 청와대에서 오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만두라고. 그때 김성규 장로님이 큰일 났다. 걸렸다. 이젠 대한민국 끝났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서 이 노무현에 대해서 깜빡소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나를 모가지를 치면 국민들이 내가 간첩 잡았다고 나 모가지 다치면 대통령이 욕먹으니까 2주일 동안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 쪽에서 사표 내는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무현이가 속아 넘어오더래요. 이러더래요. 그거 좋겠구만. 그럼 2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쪽에서 사표 내는 걸 하자고. 미국이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해서 돌아와서 2주일 시간을 벌어서 목숨 걸고 수사라. 목숨 걸고 수사라. 나라가 망하냐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해서 특별히 암호 해독반에 가가지고 이 간첩들이 암호를 6겹으로 암호를 쳐놔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가 쓰고 그래서 국정원
국정원장의 특별 지원금을 애들한테 주면서 이것 봐! 공들 말이야! 당신들이 국가가 주는 목을 먹고 산 사람들이 이럴 때 당신들이 공을 세워야지. 집에 퇴근하지 마. 밤새도록 빨리빨리 풀어 해서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에서 쫓겨나기 3일 전에 그 코드를 풀어버린 거야. 국정원이. 그래가지고 그 코드를 풀어서 보니까 자 뭐냐, A4 용지로 북한에다 넘긴 서류가 100만 장. 100만 장이야.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공개해도 여러분 처벌 안 받습니다. 왜? 이거는 일반 재판 문서에 김성규 장로님이 나게 재판 될 때 김성규 장로님은 깜빡해도 놀라고요. 이 자식들이요. 어떤 이쁜 처녀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유도한테 넘어가요. 그래 왜? 그러니까 저기 간첩 수사해요? 해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걸 녹음을 딱 한 거야. 이걸요 국정원장이 자기가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 처녀 그것이 고발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받았어요. 김성규 장로님이. 재판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무혐의가 된 거지요. 무혐의가 됐는데 아슬아슬했지요. 그래서 그 재판 받느라고 왜 내가 그 말을 했는가를 증명하려고 100만 장의 북한으로 넘긴 서류를 재판부에다 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공개 내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이런 거 보도합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조차도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100만 장에 넘긴 그 서류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에 의한 내용을 평양으로 다 넘긴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돈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돈했는데 다 잘렸다가 밖에 나와 있다가 이번에 문재인 때 전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야. 내가요 작년에 저는 세브란스에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7시간 마취술을 3번 해서 지금도 제가 걸음걸이가 비틀거려요. 사실 나는 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리가 돼가지고 어제도 잠깐 내가 애니에서 우리 여기 예경 대표님 그 애니센터에서 잠깐 내가 까무러쳤다 일어났어요. 나는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요. 춘천도 나올 수 없어 사실은 내 몸 상태가.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 보고 나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국을 다니며 국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결론, 이번에 10월 3일 날 전 국민이 1000만 명 서명을 끝내고 광화문에서 우리가 4.19 그건 학생들이 했죠. 5.16 군인이 했죠. 이번에 세 번째는 국민혁명을 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냥 김정은 품에 살 생각하십시오.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그러나 우리가 김정은 품에 살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뻥치고 있어. 이게 멀쩡한 세상인데 뭘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목사님 겁주고 있어. 이게 공부 안 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똑같이 해방을 맞이하면 북한이 김일성 손에 들어가는 과정을 나는 달달 다 배우고 있어요. 거기는요 김익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만은 왜 이렇게 됐냐?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 공부가 다 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 의하여 반드시 주사파를 쳐내고 10월 3일 날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